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국힘 의원들을 앞에 두고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묻지마식 졸속 강제 단일화 방식을 통한 불법적인 대선 후보 교체 책동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난 당일, 다시 말해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한 당일 저녁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이 보였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 행태를 폭로하면서 이들 당 지도부 3인방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불과해서 응할 수 없다면서 저를 믿어달라, 제가 나가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단상에 올라와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의 절대적 도움으로 제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일단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 심정을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선거사무소를 찾아주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해달라고 했더니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와 놀랐다.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당직자께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습니다. 김 후보는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후보로 상정해서 그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자본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7일까지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우리 당이 그날 전대에서 선출된 제가 후보가 아니라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 모든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럼 경선에 참여한 많은 후보는 무슨 존재냐?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당헌당규 위반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주의 행위로 즉각 중단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는 우리 자유진영의 단일 대우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은 당이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과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적도 있고 한덕수 후보와 경쟁력 조사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은 불법 부당한 독재자이고 우리가 반이재명 체제 전쟁의 중심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합법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를 믿어달라, 내가 나서서 이기겠다,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문수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님께 과격한 발언을 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쓴웃음을 지었고 이양수 사무총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이어 단상에 올라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만 발언하신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이 기대했던 내용과 완전 동떨어졌다. 긴 말씀 안 드리겠다. 지도자라면 특히나 더 큰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영세가 의총장을 떠나자 김문수 후보도 곧이어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자 와서 떠들려고 했으면 뭐하러 의총장에 왔느냐, 의원들 얘기하는 것 듣고 가야지 등을 외치면서 항의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의총장 밖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후보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절대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가능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당헌당규상으로도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나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조항조차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여론조사는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라면서 그 여론조사는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의한 여론조사라며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2탄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이 가만히 있겠는가, 불법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강제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마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많은 분은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당한 투표 손실이 있을 것이고 그런 행위는 대선 참패로 돌아가서 그런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듯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바람에 지지율이 정체됐다면서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최대 많이 벌어진 것이 1~2%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추가 단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면서 한덕수 후보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사태와 관련해서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는 쌍권 즉 권영세, 권성동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 대선 후보라면서 당헌에 따라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그에게 정권을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육사 출신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인 이희영 박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반역죄인 쌍권은 칼을 물고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의 글입니다. 이희영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선조에서는 반역죄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했다. 오늘날은 거열형은 없으니 스스로 사라지라는 말이다. 쌍권이 국회에 들어서서 과연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 재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때까지 재판 중지한다는 거다. 판사들의 비굴하고 굴종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던 국힘당 쌍권과 그 세력들의 책임이다. 쌍권은 자기 당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시킨 주역이다. 물론 한동훈이 주범이지만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윤상현, 나경원 등과 같은 의원들이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조차 거부한 자다. 국힘당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관여 안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대선 후보 경선한다고 쇼했다. 어떻게 탄핵주범 한동훈이 결선까지 가나? 왜 나경원과 홍준표가 탈락하는가? 정치의 노장 홍준표마저
쌍권의 농간에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쌍권은 한동훈을 극진히 띄웠다. 그리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한덕수를 부추겼다. 한덕수를 다루기가 만만했던 거다. 애시당초 한덕수는 대통령 출마는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 순수한 사람에게 대선 출마하면 후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해서 단일화 후보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거다. 이 박사는 이어서 국힘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쌍권이 김문수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자 노골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무시했다. 대선 후보가 당 운영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김문수 후보의 요구를 다 무시하고 묵살하며 자기 마음대로 무신 단일화 여론조사니 전당대회를 한다고 공포했다. 그리고 대놓고 대선 후보를 한덕수에게 양보하라는 듯 압박했다. 시한을 정해놓고 단일화하라는 뜻은 곧 한덕수에게 주라는 뜻이다. 착한 한덕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뭐라 말했나?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당에서 약속했으니 당에서 해달라는 말이다. 한덕수는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다. 정치의 개싸움을 해본 적도 없다. 그저 훌륭한 행정가다. 이에 김문수가 그대로 당할 사람인가? 당사자끼리 독대했지만 타결은 어림없다. 한덕수에게는 순진한 개헌밖에 없다. 192석의 거대 야당과 무슨 개헌을 논하나?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기만 하다. 상대를 자기 마음처럼 생각하나? 지들이 내란해놓고 윤 대통령이 내란했다고 뒤집어 씌워 탄핵하고 사법부를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느니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그깟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 못하냐고 온갖 협박과 공갈로 사법부를 굴종시킨 자들이다. 이런 법도 없는 사악한 자들과 제대로 싸우려면 싸움도 잘하고 의지와 배짱이 넘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럴 때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영 박사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갖고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이 득실득실한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씨가 만에 하나 후보 교체 책동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칩시다. 한덕수가 지금까지 온갖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과 의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입 꼭 다물고 지금까지 공개 안 하죠. 그런데 한덕수가 막상 링 위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를 때리기 시작하고 또 각종 좌익 언론들이 보조를 맞추면 한덕수 맷집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대선 하나 마나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붙는다고 해도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 같으면 역전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익 세력이 아무리 탈탈 먼지 다 털어봐도 더 이상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돼야 될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게 저 쌍권의 국민의힘입니다. 저자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정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